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지정 전주대학교 운영 전북경제교육센터의 전문 강사 박복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금융생활과 의사결정입니다. 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융은 돈의 융통, 돈의 흐름, 돈이 오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거래라고 지칭하는데, 금융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거래를 말합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고요. 우리는 그들을 예금자라고 지칭합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또 학자금으로도 사용하고 또 집을 구입하는 데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출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은 경제 주체들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금융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 가족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금융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 대출 같은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죠.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금융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 그것도 바로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행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바로 소득이 금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금융을 통해서 들어온 소득은 일부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은행에 돈을 모으게 되고요. 또 큰 목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이용해서 부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우리는 매달 생활비를 쓰면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비 활동 안에서도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 신용과 같은 것들도 금융의 일부분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달 벌어들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왜 금융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소비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30대, 40대, 50대에 대부분 소득 창출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기점으로 정년을 하면서 소득은 끊기게 되고 소비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생애 주기에서 소득과 소비의 곡선을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단계를 총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5살까지는 영유아기로 기본적인 운동 능력과 언어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를 아동기라고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시기이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20대, 30대를 청년기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대, 50대 중장년기는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며 60대 이후를 노년기라고 지칭합니다. 노년기는 신체 능력의 쇠퇴, 경제적 은퇴와 함께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열심히 저축과 투자한 자산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소득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청년기와 중장년기, 그리고 소비는 전 생애 기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쇼핑을 할까, 저축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쇼핑을 할지 저축을 할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금융에서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금융에서의 비용은 수수료, 이자소득세, 해지가산세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익은 뭘까요? 바로 이자, 비과세 혜택, 복리 혜택 등이 편익에 해당되겠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고려해서 적금, 예금, 보험, 펀드라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데 먼저 돈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문제를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디가 이자를 많이 줄까 생각하게 되고요. 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조언 또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을 찾게 되죠. 대안 선택의 단계로 넘어가면 A 금융기관이 좋을까, B 금융기관이 좋을까 크게 고민하는 시기이고요. 이때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고 상품을 선택했을 때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익성과 유동성은 좋은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요. 유동성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 중에 적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상품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인 평가와 반성의 단계가 있는데요. 상품을 유지하는 중에 또는 상품의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됩니다. 불만족했다면 불만족의 이유를 찾고 다음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평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상품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만나는 상품들입니다.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청약저축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이 상품은 저축의 방법도 다르고 입출금 방식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들은 이자율의 차이도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예금은 이자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특수 목적을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입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자가 아주 낮은 상품이죠. 정기적금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목돈을 모을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넣어두고 만기에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돈을 불릴 때 적합한 상품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과 주택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수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생활과 의사결정 지금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금융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어지는 금융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긴 생애주기 안에서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금융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